약 10년 전, 정확히는 9년 전인 2016년, 스위스 세계경제포럼의 창립자이자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은 전 세계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책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을 통해 제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10년 후의 미래에 대한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한 사람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나 선견지명이라기보다 전문가들의 합의를 통해 다다른 결론이라는 점에서 교과서에 가까운 예측이라고 볼 수 있었죠. 그 예측들은 얼마나 현실화되었을지 평가할 수 있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전문가들이 기준으로 삼았던 시기가 2025년, 바로 올해니까요. 제4차 산업혁명이란 무엇인지 또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 먼저 개념 정리가 필요하겠습니다.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에 걸쳐 발생한 제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 발명 덕분에 기계에 의한 생산을 가능케 했고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이어진 제2차 산업혁명은 대량 생산을 가능케 한 전기의 발명으로 특징지어집니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제3차 산업혁명은 반도체와 컴퓨터, 인터넷의 발명으로 인한 IT혁명이 주를 이뤘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시작된 제4차 산업혁명은 언제 어디에서나 접속 가능한 유비쿼터스 인터넷 환경과 저렴하면서도 작고 강력해진 센서,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인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제3차 산업혁명의 영향권 안에 있고 제4차 산업혁명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 반박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클라우스 슈밥을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은 혁신의 속도가 과거에 비해 월등하게 빠르다는 점, 기존의 개념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다양한 분야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는 점, 생산과 관련한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4차 산업혁명이 이미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우리는 이미 많은 변화들을 목도해왔습니다. 유튜버라는 새로운 직업군의 성장과 다양한 매체에서 기존에는 없던 방식으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들의 등장, 제조 라인이나 자영업계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로봇이 인력을 대체하고 있는 현실을요. 이는 이미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클라우스 슈밥이 책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수혜자는 변화에 발빠르게 적응하는 혁신가와 투자자 등 지적 물적 자본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고 과거의 패러다임에 갇힌 노동자들, 특히 생산직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위기를 겪게 될 수 있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뭔가 새로운 대처 방안을 찾아야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무튼 본론으로 넘어와서 과거의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기술들은 현재 어느 정도 실현이 되었는지 주요 기술 위주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눈에 띄는 기술은 체내 삽입형 기기입니다. 2025년까지 체내에 삽입된 기기가 출시되고 활용될 것이라고 응답한 전문가의 비율은 무려 82%였습니다. 내장된 기기를 통해 말을 하지 않고 생각을 바로 전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었죠. 어떻게 보시나요? 전자기기를 피부 아래에 삽입한다는 아이디어 자체가 깨름칙하고 굳이 생각을 누군가에게 바로 전달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시지는 않는지요?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나만의 생각이 들키지 않을까 염려도 되실 것입니다. 책에서도 어느 정도 예상한 해당 기술의 부정적 측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사실 작년 초에 이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사지마비 환자의 뇌에 뉴럴링크 칩을 이식하는 데 성공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뉴럴링크 칩은 뇌파의 전기적 신호를 외부 센서로 전달해서 변환하는 기술로 원숭이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 성공한 상태였습니다. 뉴럴링크 칩이 이식된 원숭이가 생각만으로 컴퓨터 속 마우스 커서를 움직이고 키보드를 입력하는 모습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방영되었었고요. 그런데 그 뉴럴링크 칩이 사지를 제대로 가누기 힘든 환자에게 처음으로 이식된 것입니다. 당장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장애인들에게는 보안에 대한 우려보다 일상의 개선 효과가 훨씬 더 컸던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는 세 번째 환자의 칩 이식이 성공해서 기술 상용화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책에서는 인체에 삽입하는 모바일폰과 같은 기술을 예시로 들었기 때문에 뉴럴링크가 전문가의 예측에 완전히 부합하는 것은 아니지만 체내의 기기를 이식하여 뇌파 신호를 외부로 전달한다는 의미에서 거의 같은 성격을 지닙니다.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2025년 현재 완전히 상용화된 것은 아니므로 예측 실현에 대한 점수는 80점 정도를 주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짚고 넘어갈 기술은 새로운 인터페이스로서의 시각, 즉 스마트 글래스입니다. 86%의 전문가들이 2025년까지 독서용 안경의 10%가 인터넷에 연결될 것으로 전망했었습니다. 2016년 당시 이미 구글 글래스가 출시된 상태였기 때문에 향후 AI 기술과 증강현실 기술을 바탕으로 시장이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문가들도 예측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지켜본 사람들은 구글 글래스가 흥행에 참패한 사실을 알고 있죠. 이후 경쟁사에서 출시한 제품들도 실사용률이 공개되어 있지는 않지만 챗GPT 답변에 따르면 10% 미만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패 원인으로는 활용도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가격대가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안경을 써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얼굴에 전자기기를 추가로 착용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 안경이라는 용도가 지나치게 복잡해지는 것에 대한 경계심도 작용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증강현실이 자리를 잡은 미래에는 다시 흥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2025년 현재에는 일반인들 사이에서 이용률이 매우 낮으므로 예측 실현 점수로 30점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측이 빗나갔다고 봐야겠죠. 세 번째로 살펴볼 기술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입니다. 2016년 당시
2025년에는 전 세계 GDP의 10%가 블록체인 기술에 저장될 것이라고 응답한 전문가가 58%였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암호화폐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던 것이죠. 암호화폐의 전체 GDP 중 정확히 몇 퍼센트가 저장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추산하기는 어렵지만 2024년 1월 비트코인을 소유하지 않고 투자를 할 수 있는 비트코인 ETF가 미국에서 승인이 되어 합법적인 자산으로 인정을 받았고 2025년에도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 있어 예측 실현 점수는 85점 정도가 적당해 보입니다. 제도 보완이 필요한 것 같아 90점에서 점수를 조금 깎았습니다. 기술적으로도 향후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될 경우 전체 기반이 무너질 수도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지만 이는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보안과 관련한 모든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겪게 될 위험일 것 같습니다. 책에서는 이외에도 웨어러블 인터넷, 자율주행 자동차, 3D 프린팅 기술 등 현대인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기술들을 하나씩 다루고 있습니다. 책을 읽어보시고 각각의 기술들을 점검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눈에 띄는 3가지 기술 위주로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음대로 점수를 매겨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클라우스 슈밥이 제4차 산업혁명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으로 제시한 것들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위한 좋아요와 구독 감사드립니다. 저는 섬책방지기 모건이었습니다.